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 키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국왕 샤를 7세와 관련된 두 명의 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샤를 7세가 프랑스의 국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여인, 또 한 여인은 샤를 7세에게 젊음과 안정을 준 여인입니다. 첫 번째 여인, 아니 소녀는 100년 전쟁의 승리의 행방을 프랑스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준 잔다르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잔다르크만으로도 해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샤를 7세와 얽힌 이야기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를 7세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종식시킨 왕입니다. 아니죠. 샤를 7세가 종식시켰다기보다는 잔다르크가 종식시켰다고 해야 맞는 말일까요? 여튼 이 샤를 7세는 나름 기권 운명의 왕이었죠. 아버지 샤를 6세가 정신분열증으로 평생 오락가락하며 지냈고, 어머니였던 이자보는 문란한 사생활로 아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고요. 또 아들을 무시하고 영국 국왕인 헨리 5세에게 프랑스 왕권을 넘기려고 했잖아요. 헨리 5세와 아버지 샤를 6세가 연달아 사망한 건 어찌 보면 샤를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헨리 6세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부르고뉴파를 제외한 프랑스 귀족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영국 국왕에게 프랑스의 왕위를 물려줄 수 있냐라며 반발을 해서 샤를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영국과 부르고뉴파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00년 전쟁의 막바지는 프랑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샤를은 대관식조차 하지 못하고 또 왕위는 5년이나 공석으로 비어 있었죠. 이 혼란 속에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동네미에 13살이 된 소녀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샤를이 왕이 될 것이며 프랑스는 승리하리라 라는 신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녀가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하늘에서 목소리를 들은 지 3년 후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이 포위되자 당시 궁지에 몰려서 시농성에 머무르고 있던 샤를을 찾아가 오를레앙을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전합니다. 샤를이 잔다르크를 시험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자신의 시종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자신의 자리에 앉게 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구석에 숨어 있는데, 잔다르크가 바로 샤를을 찾아내서 얘를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샤를은 잔다르크를 꼭 믿었다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다르크를 전장에 내보냅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프랑스를 압박해오는 영국군에 맞서 오를레앙성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후의 심판일에 예수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짧은 머리에 남자의 갑옷을 입은 소녀가 나타납니다. 바로 잔다르크인 거죠. 잔다르크는 남장을 하고 백마에 올라타서 진격을 외치죠. 그리고 잔다르크가 이끄는 군대는 프랑스군을 무찌르게 되고 오를레앙을 탈환합니다. 오를레앙의 승리 후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의 성처녀로 불리게 되었고요. 프랑스는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잔다르크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국민들은 영국군을 몰아내고 프랑스 왕실을 지키자라며 열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이끄는 군대는 막힘없이 랭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북부 도시를 탈환했고, 샤를 7세는 마침내 1429년 7월 17일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리게 됩니다. 헨리 6세보다 먼저 대관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왕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잔다르크의 성공적인 활약으로 샤를은 프랑스의 정식왕 샤를 7세가 됩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마르니에 있는 부르고뉴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포로로 사로잡히게 돼요. 잔다르크를 잡은 부르고뉴의 리니 백작은 샤를 7세에게
몸값을 내고 잔다르크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잔다르크 덕에 왕위에 오른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프랑스에는 잔다르크의 인기가 너무 치솟아서 성녀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위협하는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리니 백장은 할 수 없이 잔다르크의 몸값을 받고 잔다르크를 영국에 넘깁니다. 파리로 호송되어 온 잔다르크는 당시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파와 부르고뉴파에 속해 있는 파리 이단 신문관들에게 넘겨져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죄명은 이단, 마녀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궁을 해도 이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이 재판관들은 잔다르크가 남장을 한 것이 종교적 범죄라며 몰아붙이게 되죠. 모든 것은 잔다르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정은 잔다르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431년 5월 30일 루앙의 뷔에마르세 광장에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장대에 묶여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잔다르크의 마지막을 기록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형 결정이 내려지자 그녀는 말뚝에 묶였다. 화형식이 치러지는 무대 위에서 각종 유황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불이 붙자 잔다르크는 곧 질식했다. 얼마 안 돼 잔다르크의 옷은 모두 타버렸다. 잠시 후 불길이 조금 누그러지자 잔다르크의 시체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군중들에게 공개되게 되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던 문제, 즉 그녀가 정말로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밀한 부분도 드러났다. 그녀가 죽었다는 게 완전히 확인되자 사형 집행인은 불길을 다시 일으켰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 뼈와 살이 모두 재가 돼 버렸다. 이렇게 잔다르크의 유해는 3번이나 태워진 다음 잿더미가 되어 센강에 버려집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1456년에서야 프랑스 국왕 샤를 7세에 의해서 그녀의 명예가 복권되는데요. 샤를 7세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던 걸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복권시켜준 거죠. 잔다르크가 정식 2단 재판을 받고 화형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뒀다가는 자신의 왕권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잔다르크에 의해서 대관식을 치르고 국왕이 됐으니 잔다르크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줘야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교황 갈리스토 3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종교재판소가 잔다르크에 대한 심판을 다시 제기해서 그녀에게 내렸던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서 잔다르크는 순교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이후에도 샤를 7세는 이후에도 잔다르크에게 했던 일을 반복하는데요. 어떤 신하가 어떤 대신을 밀어줬다가 이혼 가치가 없어지면 내치는 이런 일을 반복한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의 성향은 아마 끊임없이 부정당했던 정통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평생을 샤를 7세의 아들이 아니라 왕비였던 이자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라는 루머에 시달려야 했으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샤를 7세의 스트레스를 덜어준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공인 국왕의 정부 1호인 아네스 쇼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화를 한번 보실까요? 한쪽 가슴을 드러낸 이 모습의 그림인데요. 얼굴은 오똑한 콧날에 앙증맞은 입술, 예쁘죠? 이 여인이 바로 프랑스 국왕 샤를 7세의 정부 아네스 소렐입니다. 이 명화는 아네스 소렐의 초상화이고요. 당시 다리를 드러내는 건 안 되지만 가슴을 드러내는 건 패션의 일환이었다고 해요. 아네스는 꽤 가슴 부심이 있는 여자였나 봐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애정결핍의 샤를 7세는 변덕이 심하고 질투심이 강했대요.
아네스 소렐은 이런 샤를 7세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의 마음을 녹인 정부였던 것 같아요. 아네스 소렐은 이자벨 드 로렌의 시녀였어요. 여튼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아네스 소렐은 궁중의 많은 남정네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중에는 샤를 7세도 있었던 거죠. 샤를 7세는 이 아네스 소렐을 아네스가 20살 때 만나게 되는데요. 연회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네스를 보자마자 또 한눈에 반해서 곧장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가 정부로 삼는데요. 이후 아네스는 샤를 7세의 왕비였던 마리당주의 시녀가 되면서 또 동시에 샤를 7세의 정부가 되어서 딸까지 낳게 됩니다. 이 국왕들은 주로 왕비의 시녀들에게 참 눈을 많이 돌리네요. 마리당주는 샤를 7세와의 사이에서 14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았으니 금술이 아주 나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당주가 이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정착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네스가 왕비를 대신해 샤를 7세를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샤를 7세 역시 총애하는 아네스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네스 소렐이 바로 프랑스 공인 국왕의 정부 1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샤를 7세 이전 국왕들도 정부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네스 소렐이 공인 1호일까요? 다른 국왕들은 정부가 있다고 해도 대놓고 존재를 드러내진 않았었는데 샤를 7세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 왕비 대신 아네스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공식 정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공식 정부 1호라 할 수 있겠네요. 이후에는 이 왕들이 자신의 정부를 공식적인 자리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하게끔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샤를 7세는 이 아네스의 미모와 재기에 반해서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샤를 7세는 아네스에게 드레스, 보석 등을 마구마구 선물했고요. 그리고 성까지 화사를 합니다. 로슈성을 아네스에게 선물로 줘요. 사실 정부에게 성을 하사하는 건 당시에 엄청 이슈가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아네스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또 왕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지위로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영주와 신하들에게는 왕비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며 왕의 여자로 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샤를 7세의 비선 실세가 되었고 아네스는 막강 권력을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이런 아네스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바로 샤를 7세의 장남 루이입니다. 이후 루이 11세가 되는 인물인데요. 루이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에게 이 왕세자의 권리를 좀 덜 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어머니를 제치고 비선실세 역할을 하는 아네스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네스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네스는 겨우 루이의 칼을 피해 달아났고 화가 난 샤를 7세는 루이를 도핀의 지방으로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아네스는 당시 유행을 선도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죠. 오늘날은 이 다이아몬드가 여성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이었지만 이 비싼 보석이 그 전에는 남자들의 장식품이었대요. 그런데 소렐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면서 여자의 장식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또 소렐의 하얀 피부는 여러 여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새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반을 넣은 물을 피부에 이렇게 발랐대요. 백반을 넣은 물은 피부를 하얗고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화장품이었다고 하거든요.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려고 또 몸에 잔털을 다 뽑은 거예요. 속눈썹이랑 이마에 난 잔털까지 핀셋으로 다 뽑았대요. 예뻐지기 좀 어렵네요. 제모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그림 좀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샤를 7세 그 치세 당시 재무 대신이었던 슈발리에가 주문한 그림이에요. 이 마리아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아네스를 모델로 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슈발리에는 부인이 사망을 하고 난 다음 노트르담 교회에 봉헌할 그림이 필요했는데요. 그 친구였던 장푸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해서 2폭짜리 그림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은밀히 연모하고 있던 아네스를 모델로 해서 성모를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죽은 부인을 위해서 교회에 봉헌하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아네스를 모델로 그렸다고요? 아, 진실은 죽은 슈발리에만 알겠지만 실제로 이 그림 속 성모는 아네스의 다른 초상화와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어서 아네스가 모델이지 않나 라고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마리아 이마 보이시죠? 잔머리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아네스가 이마 위 잔털을 모두 뽑았기 때문에 당시 선풍적인 유행이 됐고 그 후 많은 유럽 여인들의 그 초상화를 보시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이마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아네스는 샤를 7세의 4번째 아이, 딸을 출산하다가 28살의 나이로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아네스가 죽고 난 뒤 몇 개월간 독사를 당했다는 흉흉한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조사를 다시 했지만 독살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샤를 7세는 아네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아네스의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그녀가 좋아했던 그 로슈 성으로 옮겨와 생우르스 예배당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은 뒤 555년 만인 2004년에 이 유해를 꺼내서 해부를 해보았는데요. 수은 수치가 정상인의 10만 배가 됐대요. 그래서 아네스가 독살당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했다고 하네요. 그녀를 너무나 싫어했던 루이가 그녀를 살해한 걸까요? 하지만 루이 말고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아네스의 사촌이었던 앙투아네트 드 맨드레와 의사 로메로를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아네스의 사촌인 앙투아네트는 아네스가 죽고 난 다음에 샤를 7세의 애인이 되었고요. 의사 로베로가 아네스의 유산 일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은 수치가 그녀가 썼던 그 백반을 섞은 화장품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그 백반 화장품에 이 죽음의 물질 수은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샤를 7세를 프랑스의 국왕으로 만들어준 잔다르크는 샤를 7세보다 10살 아래의 소녀였어요. 샤를 7세에게 젊음과 활기를 되찾아준 아네스 소렐은 샤를 7세보다 20살 아래의 여인이었습니다. 샤를 7세는 이 10살, 20살 어린 여인들 덕분에 일생의 위기를 넘기고 인생의 권태를 넘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두 여인은 샤를과의 인연을 길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샤를 7세의 배신으로 어린 나이에 죽었고 한 사람은 딸을 낳다가 죽고 말았죠. 시작은 설렜으나 그 끝은 너무 슬프네요. 오늘은 샤를 7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여인 잔다르크와 아네스 소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다몽더 시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